엄마, 혼자 제주도는 무슨, 몸도 안 좋으신데. 딸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항암 치료 끝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위험해. 집에서 쉬어. 위험하다고요. 58 평생 가족 눈치 보며 산 게 더 위험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살겠다고. 혼자서라도 제주도에 가겠다고. 그날 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58살 암 환우가 가족 몰래 제주도로 떠난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혼자 여행하며 찾은 자유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최은숙입니다. 올해 58입니다. 25년간 약사로 일했습니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만나고 약을 조제했죠. 바쁘지만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1년 반 동안 병원이 집이었습니다. 약국은 문을 닫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6개월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정상 생활은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에.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남편 영우는 나를 환자 취급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집에서 쉬어. 밖에 나가지 마.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간호사라서 더 심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엄마, 너무 오래 걷지 마세요.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 유리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정기 검진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함께 투병했던 친구였죠.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어때? 좋아. 베이킹 강사 시작했어. 와, 대단하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어, 혼자. 미경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 은수가. 근데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 왜? 위험하다고 할 거야. 혼자 여행은 무리라고. 미경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우리 인생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싶은 거 해. 그날 밤 나는 제주도를 검색했습니다. 성산일출봉, 우도, 협재 해수욕장. 사진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아, 나 제주도 다녀올까 해.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주도 왜? 가고 싶어서.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가려고요? 혼자. 뭐?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혼자 제주도는 무슨. 몸도 안 좋으신데 몸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정상 생활하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위험해. 혼자 가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무슨 일이 생겨? 나 환자 아니야. 아직 완치는 아니잖아. 만약 그곳에서 몸이 안 좋아지면 그럼 병원 가지 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왜? 엄마 몸 생각해서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언제까지 환자야? 그게 무슨. 나 이제 괜찮아. 걷고,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는 날 환자로만 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 걱정이 날 숨막히게 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론 감옥 같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 살고 싶습니다. 내 방식대로. 다음 날 가족들 몰래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제주행 오전편. 클릭 한 번으로 예매 완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족 몰래 가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게스트하우스. 바다가 보이는 곳. 렌터카도 예약했습니다. 오랜만에 운전하는 건데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나 표 끊었어. 이번 주 금요일. 미경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은수가. 잘 다녀와. 응원해. 그 문자를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모자, 선크림. 간단하게만 챙겼습니다. 약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목요일 밤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수진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제주도 잘 다녀올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오랫동안 환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흘만 다녀올게요. 기다려줘요. 엄마, 아내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나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지금 받으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편지 봤어. 제발 돌아와. 걱정돼. 딸에게서도 왔습니다. 엄마, 진짜 가신 거예요. 전화 좀 받아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잘 다녀올게. 사랑해.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주변엔 가족 단위 여행객, 연인들, 친구들, 혼자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젊었습니다. 58살 여자가 혼자 여행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왔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해주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타니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숙소 주소를 입력하고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제주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편히 쉬다 가세요. 방에 들어가니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은숙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통, 문자 35개. 남편, 딸,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니까요. 대신 미경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창밖바다 사진. 미경아, 나 제주 왔어. 너무 좋아. 미경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최고다, 은수가. 실컷 즐겨.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흑돼지 고기와 된장찌개. 맛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용감하시네. 요즘 혼자 다니는 분들 많던데 잘하셨어요. 할머니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나 살아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산 일출봉에 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해냈다. 나는 웃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도 셀카를 찍었습니다. 58살 암투병 후 혼자 제주도에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은 우도에서 먹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였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80개. 이제는 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은수가. 괜찮아? 어디야? 제주도. 괜찮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괜찮아. 정말? 응.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맘대로 해. 대신 조심해. 고마워. 여보.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요. 미안해, 수진아.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괜찮아. 건강해. 정말요? 응. 엄마 생각보다 튼튼해.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요. 그럴게. 사랑해,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마지막 날,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갔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빨갛고 둥글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짐을 쌌습니다. 사흘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제주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 올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걸.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니 남편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잘 살다 왔어.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남편이 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아니야, 너무 좋았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최고였어.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 오히려 자유로웠어. 그래? 응.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너무 걱정만 한 것 같아. 아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제 좀 믿어줘. 나 괜찮아.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 나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성산일출봉, 우도, 해변. 혼자 찍은 셀카들. 딸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밝아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여기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는 사진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후로 나는 변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베이킹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미경과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릉.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같이 가도 돼?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혼자 여행은 나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알았으니 함께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다는 것, 내 의지로 산다는 것. 58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도 병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한 나는 살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창밖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맑고 푸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